김건희. 네. 이제. 자, 이제부터, 서방이 무려, 240억 달러, 40조 원을 아프리카에 퍼줘버렸는데, 그 와중에 한식 자랑한다고 너무 신나 있는 건희 관련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가 어제 상춘제에서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배우자 오찬 행사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건희가 우리 전통 문화를 영부인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공연, 메뉴까지 수개월 동안 모두 섬세하게 챙겼다고 합니다. 아니, 얘는 뭐, 뭔데?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그러고. 이게 뭐? 수개월 전부터 자기가 다 준비해서 마련했다고 그러고. 이런 개소리를 정말, 격이 없이 꺼내놓고 있어. 지 일정을 당장 내일 지가 뭐 할지를 모르면서. 아니, 그 외교 일정을 영부인이 준비하는 게 말이 돼요? 거기 있는 비서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김건희가 준비하게 냅둬? 자, 사진을 봅시다. 예, 뭐, 12개나 사진이 올라왔는데, 뭐, 여기 김건희겠죠? 역시 세계의 중심이네요. 네. 단연 대가리가 제일 크네요. 가운데. 여기도. 이상하네. 왜 클로즈를 안... 클로즈가 없습니다. 왼쪽 이상하다니까, 내가 볼 때. 오른쪽만 있네요. 네. 어. 그 왼쪽 광대에 있는 데가 퉁퉁 부어 있어요. 저기 나중에 보게 여기 왼쪽은 되면. 있는데, 뽀샵했겠죠? 요렇게까지 사진이 있습니다. 뭐, 여러 정상부인들하고 사진 다 찍었을 텐데 그 중에 자기가 제일 잘 마음에 나온 드는 것만 사진 진짜. 하나만 더 올려놨다. 그리고 왜 이렇게 얘는 김밥, 떡볶이 이런 걸 좋아하지? 그 매경 기사도 보면 아예 그 제목 자체가 김밥, 떡볶이 대접한 김건희여사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산티가 줄줄이에요. 아니 왜 나도 김밥 좋아하고 찌우도 떡볶이 좋아요. 좋아해요. 아니, 물론 근데 외교- 서민 음식으로서 그게 말하자면 음식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외교를 생각하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국의 이미지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그 격식과 이거를 맞춰가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엑스포 했을 때 부산다방 차려가지고 거기서도 진짜. 순대 떡볶이 플라스틱 그릇으로 해갖고 이게 우리 요즘 유행하는 복고입니다 그러고 보여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야 이게 옛날에 우리가 이거 먹었지 그러는데 외국 정상들이 보면 한국은 아직도 이런 걸 먹나? 그러니까 왜 한국 전쟁 이후에 못 살던 한국의 느낌이잖아요. 전쟁 체험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우리 그거보다 훨씬 고급지잖아. 떡볶이가. 아니, 랍스터도 있는데. 아니 진짜로 제대로 된 어떤 정찬을 차려놓고 그와 같이 옆에다 두고 자 요거는 예전에 우리가 뭐 서민 시절 한국인의 뭐 애완이 담긴 음식 뭐 이렇게 가면 모르겠는데 이거 자체로 해갖고 이거를 외교적인 면으로 보여준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뭐 한식 세계와 테이프도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명박 때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명박 때부터 해왔던 게 계속 흘러나와서 저쪽에서는 이걸로 갖고 박근혜도 한식 세계한다고 얼마를 퍼질러줬어. 그 한식은 저거부터 시작하지 않았어? MB 때 김윤옥부터 시작했잖아. MB 그러니까 MB 때 김윤옥은 한정식을 차려갖고 화려하게 해갖고 돈질을 했고요. 이 박근혜가 아프리카 가갖고 한식 세계화한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주 학을 떨었어요. 왜냐면 한식 세계화한다 그래갖고 우리나라 쌀이랑 식재료들 갖고 와갖고 아프리카 사람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이상한 꿀꿀이죽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보급한다고 뿌렸단 말이야. 그걸로 몇 억 달러를 쏟아 부었어요, 박근혜가 아프리카 그 순방할 때. 그 비빔밥도 외국인들이 볼 때는 처음에 엄청 거부감이 심했거든요. 진입장벽 자체가 높은 음식이에요, 비빔밥 자체가. 왜냐하면 외국에는 그렇게 섞어 먹는 게 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예. 한식재단 사업, 뭐, MB 보면 600억 걸 썼다고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는 아프리카 가갖고 돈질을 하면서 뭐 몇 억 달러씩 뭐 아프리카 여성 인권을 위해서 쓴다고 2억 달러 준 적도 있고요. 한식 세계화한다고 그 사업 벌려가지고
뭐 재단 차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는데 아무 성과를 못 얻었어요. 한국 전통 음식들을 뭐 아프리카 같은 밀키트로 공급한다고 회사까지 만들었다 개망해 먹었거든요. 근데 또 이지랄을 하고 있는 김밥 떡볶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 사실 그 BTS가 뭐 식사하는 거, 밥 먹는 거 그냥 브이로그 한 번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크고 블랙핑크가 분식 먹는 게 영향력이 훨씬 큰데. 아니, 우리 그 우영우 변호사가 김밥 먹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김밥 열풍이 일고 있고, 물론 이런 분식류다 한국 K 분식류들이 지금 막 그 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이걸 이런 식으로 지 개인적인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 들러리로 해갖고 이런 사진 찍으면서 이걸 내세운다고 하는 거는 너무 준비 안 된 거예요. 이걸 무슨 넉 달, 5달 전부터 미리 준비를 했다고 이 행사를 이런 걸 벌립니까? 이거 하는 동안 윤석열은요, 공여차관으로 100억 불, 금융차관으로 140억 불을 나눠줬어요. 어저께 우리가 그 얘기 했었죠. 지금 얘가 한 나라 만날 때마다 10억 불에서 25억 불씩 주고 있으니까 이거 다 하게 되면 딱 250억 불 나가겠다는데 진짜 나는 진짜 왜 이렇게 잘 맞추나 봐요. 진짜 250억 불을 써버린 거예요 지금.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이 2030년까지 100억 달러 수준으로 공적개발 원조를 확대해 나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의 원활한 아프리카 진출도 지원하는데요. 약 140억 달러의 수출 금융을 관련 기업에 제공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10조가 넘는 돈을 아프리카에 써둘 것이고, 이거 한국 기업에도 그보다 더 13조를 줘요. 이거는 안 돌려받는 거야. 그냥 13조를 주고 때려 붓는 거죠. 그 다음에 빌려가지고 17조를 추가로 더 주겠다는 거죠. 19조. 19조를. 네. 19조 원을 더 빌려서 줄 것이다. 아프리카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돈이 많은 나라예요? 아프리카가 이 돈을 받아서 챙기면 30조가 넘네. 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해줄 수가 있죠? 네? 뭐 북한이랑 대신 싸워준답니까? 북한 상공에다가 뭐 똥풍선을 대신 날려줄 건가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원칙을 아프리카와 함께 재확인했다잖아요. 그거 하는데 왜 돈이 30조가 들어야 되냐고. 3조 넘게 드는 거죠, 이걸 보면. 양해각서도 뭐 34건 했다고 하는데, 과연, 진짜 이 돈들을 다 어떻게. 이 돈은 아직까지 없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집행 일시가 2025년 내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없는 돈이고요. 아마 이 돈을 주기 위해서 세금을 올리겠죠. 삥을 더 뜯어야 되는 거죠. 근데 수출 금융 관련 기업에 제공할 거라고 하는데, 아프리카가 뭘 수입해요, 우리나라에서? 헌옷이요. 중고차요. 그걸 19조를 우리나라한테 준다고? 그러니까 기업한테? 지금 아프리카하고 이루어지는 무역은요, 무슨 정식적으로 무슨 LC를 통해 갖고 이루어질 만한 무역이 없어요. 전부 우리나라에 뭐 나이지리나 이런데 거상들이 와갖고 헌 신발, 헌 옷, 헌 중고차들 이런 것들 싹쓸이해서 싣고 가는 게 제일 큰 교역품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컴퓨터나 뭐 전자제품이나 휴대폰이요, 물론 돈 많은 애들은 그거 사서 쓰는 것도 있지만 그 가격 안 맞아요. 중국, 인도에서 쓰던 중고폰들, 우리 2G, 3폰들 이런 것들 사갑니다. 아프리카 수준이. 그러면 거기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뭐가 있겠어? 어떤 기업이 수출하겠어? 단어림 상사 말고는 수출하는 기업이랑 대기업 수혜보는 게 없어요. 이건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고속도로 공사를 맡아가지고 현보토건이 고속도로 공사를 맡아갖고 공사를 하는데 차관으로 해갖고 그 공사비를 빌려주거나 뭐 이런 거 아니고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경제 효과나 낙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왜 박근혜가 그랬잖아요. 다 중동 가라고. 청년들 어디 갔냐고 하면은
다 중동에 가. 중동에 가갖고 간호사나 어. 가정부 하라는 거야. 남자 입주 가정부 하라는 거 아니야. 중동에 그거랑 똑같이 가서. 보여요. 그거하고 똑같이 보여. 그래가지고 그때 중동 갔습니까? 중동 일자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일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중동은 인도를 비롯해서 아시아 쪽 사람들이 엄청나게 외국인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임금이 30만 원, 4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국 청년들한테 거길 가서 그 일자리를 하라고 그러면 누가 30만 원, 40만 원 받고 중동에서 일을 합니까? 심지어 거기서는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인권 하나도 안 지켜지고,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이 그 과정에서 사망을 해서 외교 분쟁이 벌어지고, 그런 거와 관련돼서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 우리 청년들을 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정부가 할 얘기입니까? 무책임하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 지금 윤석열 아프리카 가라는 거잖아. 우리 수출 기업이 그거 가라고 하고. 뭐도 만들어준다. 공항도 만들어준다고 하고, 도로도 만들어달라. 그거 다 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출하면 뭘로 받을게 그러면 거기 자원이 많다는 거야. 그 자원을 캐갖고 오면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 된대요. 일단 운송비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우리가 자원을 캐왔다고 칩시다. 뭐 게르마늄이 됐든 뭐 니켈이 됐든 캐왔다고 치자고. 우리나라에 재련할 공장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거 물론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 중간 과정, 그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어마무시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나라들이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독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광석 1톤 안에서 예를 들어 몇 킬로, 순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금이 됐든 아니면 유효 광물들을 뽑아내기 위해서는요. 10톤이 넘는 황산을 써야 돼요. 그리고 그 황산을 써가지고 그 광석을 녹여서 재련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 버려야 돼, 어디다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재련 사업 이런 것들은 비용도 많이 든 데다가 공해 유발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자원을 갖고 있는 국가들도 자체적으로 이걸 안 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가 해서 받아온다고 한들 어디서 그거를 자원화를 시키고 상품화를 시키겠다는 거야. 중국은 사실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니까 그런 거 해도 관영 매체니까 관영 매체가 그런 거 보답니까? 안 해요.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 인근 사람들이 그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려서 사망을 하고 고통을 받아도 단 한 줄도 관영 매체에 나오지 않는 나라니까 그런 게 가능하지. 이런 걸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사실 얘기가 나오면은 언론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알아서 의제 설정해가지고 아이템으로 삼아야 되는 건데 도대체 이놈의 언론들은 그냥 정부가 그러던데 이러고 써주고 끝이야. 오히려 칭찬합니다. 막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14억 젊은 대륙 핵심 광물 잡았다. 그리고 네가 퍼와 이 새끼야. 네 새끼부터 보내 씨. 진짜. 머니투데이는 한국 최초 아프리카 정상회의 김건희 여사까지 나서 챙겼다. 왜? 이런 거. 그러니까 맞아요, 박은상님. 이런 뉴스들은 이찍들은 몰라요. 심지어 우리 편 유튜버들도 몰라요. 송 작가 방송 구독자면 속 터져.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이게 내포하고 있는 엄청난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주는 방송이 없다는 겁니다. 단 한 곳도. 근데 진짜 32조를 써. 그러니까 32조를 그냥 준다고 말로 던져버린 거예요. 이거는 아예 대통령이 얘기해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 안 줄 수도 없어 나중에. 안 줄 수 없고 일단 계약서도 썼기 때문에 나중에 안 주면 일단 나라 망신도 나라 망신이지만 소송 들어와요, 쟤네들이. 결론적으로 이 돈을 주는 과정 중에 우리 기업이나 우리 쪽 산업이 받을 수 있는 수혜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나는 이 돈이 이렇게 나가는 게 말하자면 미래의
윤석열, 김건희의 연금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지. 여기 돈이 옮겨갈 때마다 몰타에 안도라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한동훈은 그렇게 애타게 일주일 동안 이쪽 지역들을 돌아다닌 게 아니냐 딱 그 의심밖에 안 드는 거야. 자,